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열입니다. 자, 셀렉트에서 저희 카르마 시리즈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조금 앞에 편 하고서 좀 시간이 좀 있었죠? 잠깐 앞에 한 거 볼까요? 저희가 웬간한 걸 다 들어봤습니다. 지금 저 위에 그 4억짜리 이니그마 베이론 보디도 들어봤고, 그 다음에 익스퀴즈 미디 3.0도 들어봤고, 그리고 이제 이 특별한 테마로 DB7S를 셀렉트에서 한번, 그 다음에 샘튜브에서 한번 서로 다른 환경과 시스템으로 그렇게 또 비교도 해봤죠. 오늘은 DB7과 바로 밑에 동생 S7, 둘 다 시그너처니까 DB7S, S7S죠. 이 두 제품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 일단 뭐 음의 품질을 비교한다기보다 바로 밑에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그냥 외형으로 봐서는 밑에 베이스 유닛 하나가 더 있는 거, 더블우퍼처럼 보이는 미드 베이스가 두 개 있는 게 DB7이고 하나만 있는 게 S7, DB7S, S7S 이런 둘의 관계인데, 단순히 그런 차이뿐만이 아니라 사용 환경, 그 다음에 사용 시스템, 그 다음에 공간과 대역 배분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게 완벽하게 그거 하나가 우퍼 하나만큼만 소리가 딱 더 생기고 덜 생기고의 차이라면 그럼 오디오가 별로 재미없죠. 제작자가 그렇게 의도해서 만들지도 않았을 거고, 그래서 이 두 제품 비교하는 게 또 재미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각각 S7S는 어디에, 그 다음에 누가, 그리고 DB7S는 또 어디에 더 최적화되어 있고 누구에게 더 잘 맞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S7하고 DB7은 기본적으로 엘레강스 시리즈의 사실은 거의 쌍둥이 같은, 위에 9이나 11으로 가면 유닛들도 늘어나지만 체구 자체가 좀 많이 커집니다. 근데 S7하고 DB7의 관계는 용적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사실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바로 옆에 놓지 않으면 키가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비슷한 사이즈,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둘 다 카르마 특주 베릴륨 트위터, 1인치 베릴륨 트위터를 장착하고 있고요. 그리고 둘 다 오메가7, 이 시그너처 버전부터 시그너처 버전에만 적용되는 자사 특주인 오메가7 카본 7인치 오메가7 미드 베이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7S는 그 오메가7 7인치 오메가7 미드 베이스가 한 개, 그다음에 DB7S는 오메가7 미드 베이스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같은 구경이 하나는 미드레인지고 베이스 이런 관계가 아니라 더블 미드 베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두 제품 모두 유닛 수에 관계없이 투웨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엘레강 시리즈는 국내에 처음부터 시그너처 버전만 수입이 됐는데, 아마 처음부터 일반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몇 년 지나서 시그너처가 들어왔다면 두 개가 다 공존했을 텐데, 시그너처가 나온 이후에 수입이 되는 바람에 굳이 앞에 걸 수입할 필요가 없어졌던 거죠. 저희가 이거 카르마 제품을 다루면서 특히 저 DB7S 얘기할 때 시그너처는 뭐가 다른지 설명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잠깐 요약을 해드리자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그 오메가7이라는 카본 유닛이 들어간다는 게 외형도 다르지만 당연히 퍼포먼스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인클로저 내부의 댐핑 구조가 다릅니다. 공진 제어를 훨씬 더 흡수를 잘하게도 만들었지만 그 내부 브레이싱이나 댐핑 구조가 훨씬 더 단단하게 되어 있는 게 시그너처 버전이고요. 케이블도 다릅니다. 케이블 자체, 그러니까 크로스오버에서 유닛까지 가는 이 케이블의 선재 자체도 다르게 제작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뒤에 포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큰 포트의 안쪽을 훨씬 더 컴파운드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 리플렉싱 홀의 파이프가 그 안쪽까지 깊이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면 베이스의 깊이도 깊어지지만 베이스의 해상도가 좀 더 늘어나죠. 일반 버전하고 시그너처 버전의 차이를 많이 뒀기 때문에 이게 뭐 가격 차이가 당연히 나긴 나지만, 둘을 들으면 가격을 좀 더 줘서라도 시그너처를 무조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버전이 공존하지 않고 국내에는 시그너처만 시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사안으로서 저 엘레강스 시리즈 뿐만 아니라 엑스퀴짓이나 그랜드 이니그마도 당연히 위로 갈수록 더 좋아지지만, 카르마 하면 이 살짝 기울어진 그런 바디의 아래쪽을 지탱하고 있는 엄청 튼튼하게 생기고, 그리고 이게 거기까지 연결되기가 어려운데 발의 디자인 자체가 되게 멋있어요. 뭐 저만의 이제 주관적인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SDSS라고 부르는데 두텁고 아주 큼지막하고, 야 저게 시각적으로 보면 심리적으로도 저걸 저렇게 지탱하고 있으면 아주 파워핸들링이 큰 신호가 들어와도 꼼짝없이 잘 지탱하겠구나, 그런 아주 안정감 있는 그런 발, 실제로 그런 대역 재현에 훨씬 유리한 그런 디자인과 성능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뒤에 그 스피커 터미널은 딱 말구부름만 쓸 수 있게 만든 카다스,
이게 이제 엘레강 시리즈에서는 딱 한 개로만 이렇게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상위로 올라가면 바이 와이링도 가능하고 바나나 단자도 연결할 수 있는 융통성이 더 넓어지긴 하는데 일단 엘레강스는 말굽 싱글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조금 가끔 불편할 때가 있는데 역시 카다스 단자는 그 말굽으로 접촉면을 넓게 해서 그렇게 연결해야 된다는 그런 카르마의 어떤 선택이었다는 것도 그게 약간의 불편함의 이유라면 또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제품을 소리를 그대로 한번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둘의 스펙은 대역도 똑같아요. 대역도 동일하고 우퍼 하나가 더 있는, 미드 베이스가 하나 더 있는 게 DB7S고 한 개가 있는 게 S7S인데 능률도 사실 조금 다릅니다. DB7S가 88dB 조금 높아요. 그리고 S7S가 통이 작으니까 86dB. 볼륨 차이는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녹음을 했고요. 이 두 스피커를 똑같은 곡으로 세 곡씩 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Just to love you now that I have found.
the sky. The look of love is saying so much more than words could ever say. And what my heart has heard, well, it takes my breath away. I can hardly wait to hold you, feel my arms around you. How long I have waited just to love you now that I have found you. 네, 여기 셀렉트의 시청 시스템은 항상 거의 같습니다. 특히 입구 쪽 스트리머는 더 메모리 플레이어, MSB, 레퍼런스 DAC, 그리고 이 등급에 맞게 이제 그때마다 이제 앰프를 낮을 거를 상하로 이제 분리형이냐 NT앰프냐로 이렇게 분리하는데, 오늘은 CTH8550 마크 2. 저희가 항상 요 이전에 DB7S를 항상 들어왔던 그 인티앰프입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서 시청을 했고요. 이 소리 자체도 좀 카르마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거고, 셀렉트에 와서 시청해 보신 분들은 좀 더 익숙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둘의 차이, 우퍼 하나가 더 있고 덜한 S7S와 DB7S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둘은 마치 쌍둥이처럼 코어 한 데 있는 사운드 스타일과 성향은 당연하게 너무 똑같고요. 근데 이 우퍼, 미드베이스 하나가 더 있고 없고의 차이, 똑같은 사이즈인데 이게 많은 거를 이렇게 가릅니다. 첫째는 S7S는 확실히 거실에서 쓸 수도 있지만 거실에 쓰기엔 DB7S보다 스케일과 양감이 조금 부족한 그런 아주 단정하게 듣는 거실용, 그 다음에 방에서 듣기에 아주 DB7S를 거실에서 듣는 거하고 같은 비례식으로 방에서 딱 그만큼을 즐기기에 아주 잘 맞습니다. 구형이긴 한데 카르마의 CRM 3.2나 이런 걸 쓰는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방에서 은근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여하튼 방에서 들으면 좀 더 저음이 양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 딱 들어맞고, 거실에서 들으면 조금 단정하게 듣는 맛으로 듣는 그 정도? 말씀드렸듯이 둘은 S7S와 DB7S는 대역이 똑같기 때문에 낮은 대역부터 높은 대역까지의 구사 범위가 똑같아요. 근데 우퍼 하나가 더 있는 DB7S가 당연하게도 양감이 좀 더 멋있게 나오고 다이나믹이 좀 더 중후하게 나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5번 3악장 이 사바리 르콘서르 나시옹을 지으면 이 곡을 들을 때 보면 두 스피커의 차이가 좀 더 확연하게 납니다. 예를 들면 악기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DB7S 쪽이 역시 좀 더 스테이징도 폭넓게 자리를 잡으면서 대역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쿵쿵쿵쿵 그 연타할 때의 타악기나 베이스 악기들, 이게 조금 두텁게 들리는 거는 좀 당연한 결과입니다. 좀 더 큰 스피커가 돼 있어요, DB7S로 들으면. 그래서 사실은 이 곡을 듣기에는 DB7S 쪽이 조금 더, 이걸 듣다 거꾸로 S7S 들으면 좀 허전해지는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저희는 이제 반대 순서로 S7을 먼저 들었지만, 그래서 S7을 듣고 나서 DB7S로 이 곡을 들으니까 전 되게 빼곡이 차이는 느낌으로 좀 스테이지는 좀 더 크게 만들어지면서 입체감도 좀 더 늘어난 느낌? 그리고 역시 다이나믹과 파워 핸들링이 조금 더 크게 들리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수가 적은 4플레이 101 이스트 바운드 같은 곡을 들어보면 그러면 오히려 S7S의 장점도 잘 부각이 돼요. DB7S가 이번에도 우월하긴 한데, S7S는 여기서는 이렇게 나는 이쪽으로 들어도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나는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DB7S의 101 이스트 바운드는 좀 더 타이트하고, 아까 베토벤에서처럼 타이트하고 밀도감 높고 좀 더 두텁고 이런 콘트라스트가 좀 많이 지는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다고 한다면, S7S는 DB7S보다 조금 단정해지면서도 베이스 해상도가 좀 더 있는 효과가 생겨요. 물론 양감을 더 좋아하는 분들은 DB7S 쪽이 더 우월하겠지만, 이게 나는 양감을 좀 여기선 좀 줄이더라도 베이스에 저 스트로크가 보이는 듯해, 이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S7S 쪽이 특히 이 곡에서만은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앰프로 들어봤을 때 같은 곡이 그런 차이를 보여서 둘의 용도가 좀 달라지는, 역시 공간에 따른 선택이 확연하게 보이는 두 제품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편안한, 또 룩 오브 러브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건 좀 호불호가
여기서는 좀 어느 게 더 낫다라고 좀 표현하긴 좀 애매할 정도로, 물론 우퍼가 하나 더 있는 DB7S 쪽이 좀 더 편안하고 베이스 음의 두통 이런 것들은 당연히 더 많게 들립니다. 근데 S7S가 그게 그렇게 부족할 만큼 이건 좀 결핍이, 이건 좀 베이스의 느낌이 좀 약해서 DB7S 훨씬 좋다, 이게 아니라 저음의 양이 약간 많고 적음이 크게 이 곡의 그 재생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게 많은 건 좀 더 좋을 수 있고 적은 건 적어서 더 좋을 수 있는 이런 둘의 관계. 왜냐하면 이 트리엔트의 우스터라이스의 보컬 자체가 둘이 똑같이 앞쪽에 선명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의 품질을 놓고 봤을 때는 베이스 이 뒤에 서포트하는 베이스 악기가 굳이 양감이 더 많고 덜 많고의 차이가 그렇게 이 곡의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는 이제 호흡으로의 차이, 그 정도만 선택하면 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스피커를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위쪽에 9이나 11처럼 등급 차이가 확확 늘어나는 훨씬 더 큰 스케일과 많은 정보량을 보여주는 이런 상위 제품들하고 다르게 이 둘의 관계는 공간이 조금 더 크고 적고 그거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구분을 해 놓은 그런 관계라고 생각이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S7S는 우리나라 그냥 거실 공간에서도 앰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거실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되기도 하고, DB7S가 되면 그리고 일반적인 스펙의 앰프나 그런 사이즈의 시스템으로는 웬만한 사이즈의 대한민국 방에서도 음악 듣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오히려 차단된 공간에서의 좀 더 컴팩트하고 정교한 그런 스테이징이나 이미징을 즐기기에는 S7S 쪽이 더 좋을 수도 있는 딱 그 정도의 스펙과 성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DB7S는 좀 더 많은 재생력과 성능, 그리고 거실을 꽉 채워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펙과 사이즈를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샘튜브에서도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용도가 어느 부분 중간에 이렇게 크로스오버 되는 부분이 있지만 둘의 용도는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 그런 관계를 가진 두 제품이라고 오늘 같이 들어보면서 좀 살펴봤습니다. 카르마의 제품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특히 이 DB7, S7S 이런 제품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고 그 강렬함이 이렇게 쉽게 실증나지 않는, 제가 30년 전에 들었던 당연히 재질이나 그 유닛의 진동판 재질이나 이런 거는 다른 제품이었지만 그 제품을 지금 들어봐도 그때의 어떤 강렬함이 거의 퇴색하지 않아요. 신형은 신형의 또 우월함이 있지만 여하튼 그런 카르마 자체가 설정한 카르마 사운드는 그렇게 오래 가도 어떤 열기나 어떤 아주 끓는 맛 있잖아요. 사람의 감정을 끌어오르게 하는 이런 것들,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별로다, 이런 스피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훨씬 더 그런 스타일을 좀 더 대역과 어떤 현 시점에 맞는 그런 여러 음악에 맞게 더 버라이어티해지고 좀 더 세련되게 다듬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시그너처 버전이 되면서 강화된 그런 성능들, 이런 것들이 강화된 게 이제 엘레강스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품은 저도 이제 샘튜브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오랫동안 아주 임팩트 있고 강렬하게 들을 스피커로 누구에게나 추천하는 그런 제품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DB7S로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바로 밑에 동생, 유닛 하나가 적은 단촐한 2웨이 톨보이인 S7S도 한번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좀 더 극명한 차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제품들을 또 비교하거나 살펴볼지, 또 카르마는 아직도 끝이 없습니다. 제품이 그렇게 많아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